안녕하세요. SCA 트레이너 강미란입니다. 우리가 매일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한 잔에는 수많은 선택과 가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브루잉, 즉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는 7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7가지 요소에는 커피와 물의 비율, 분쇄도, 추출 시간, 물 온도, 추출 난류, 수질, 필터 종류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커피의 맛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면 같은 원두라도 완전히 다른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중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물과 커피의 비율입니다. 커피와 물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이는지에 따라 완전히 맛이 달라지죠. SCA에서는 물과 커피의 비율을 1:15에서 1:20의 비율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가 20g이고 물이 320g이면 1:16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율을 좀 더 강하게 하면 맛이 강해지고 비율을 약하게 하면 맛이 부드럽고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분쇄도입니다. 분쇄도란 커피 원두를 분쇄했을 때 그 입자의 굵기 또는 크기를 말합니다. 분쇄도가 중요한 이유는 물이 커피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분쇄도를 굵게 갈면 물이 빨리 빠져나가서 맛이 가벼워지고 산뜻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쇄도를 가늘게 갈면 맛은 진해지고 때로는 쓰고 텁텁한 맛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추출 도구에 따라서도 분쇄 입자를 달리해야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짧은 시간에 고압으로 추출하는 방식은 매우 고운 분쇄도를, 프렌치 프레스처럼 긴 시간 동안 추출하는 방식은 굵은 분쇄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추출 시간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보통 핸드드립은 2분 30초에서 3분 30초 사이가 적당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으면 맛이 약하고 너무 길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어요. 추출 도구에 따라서도 추출 시간이 달라집니다. 추출이 적절하게 일어나려면 그라인더의 세팅이 추출 도구의 총 추출 시간과 잘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리스타는 항상 적절한 분쇄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 성분이 물에 얼마나 잘 녹느냐는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보통 90도에서 96도 사이가 적당해요. 라이트 로스트, 즉 약하게 볶은 원두는 좀 더 높은 온도가 좋고, 다크 로스트는 너무 높은 온도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반이라는 건 물을 붓거나 젓는 행위예요. 교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출이 고르게 될 수도 치우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균일하게 섞이면 맛도 더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커피를 추출하는 물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커피를 추출할 때 그 물의 미네랄 성분, pH 농도, 수질이 다르면 커피의 맛도 달라집니다. 모든 물이 브루잉에 적합한 것은 아니고요. 수질에 따라 브루잉 장비의 부식, 석회 자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필터 종류입니다. 필터 종류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종유 필터예요. 미분과 오일을 섬세하게 거르기 때문에 다른 필터에 비해서 투명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두 번째는 금속 필터입니다. 거의 모든 성분과 미분까지 여과시키기 때문에 커피 맛이 풍부하고 바디감이 가장 묵직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융필터입니다. 융필터는 오일 성분까지 추출되기 때문에 깊은 바디감이 느껴지고 커피에 묻은 풍미를 부드럽게 이끌어냅니다. 단지 보관과 위생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드리퍼는 하리오 V60입니다. 하리오 V60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리퍼를 한번 꺼내 볼까요? 여러분, 드리퍼의 명칭이 왜 V60인지 아시나요? V는
드리퍼의 V자형 구조를 나타내고 60는 그 V자형의 경사각이 60도라는 뜻이에요. 이 각도는 추출 시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모아주고 하단의 큰 원형 홀과 나선형 리브와 함께 균일하고 안정적인 추출을 돕는 핵심적인 설계 요소예요. 그래서 이 이름 하나에 하리오의 디자인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브루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원두는 코스타리카 펄프드 내추럴입니다. 커피는 20g을 사용할 거고요. 물은 300g, 물의 온도는 93도, 시간은 3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블루밍을 한 후 3번에 나누어 붓겠습니다. 핸드드립 할 때 드립 필터를 린스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이 필터는 제조 과정에서 생긴 종이 특유의 냄새나 맛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린스를 통해 이런 이취를 제거하면 커피의 본연의 맛을 더 깨끗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린스를 통해 필터가 드리퍼에 잘 밀착시켜서 안정적인 추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버가 예열되는 효과로 커피가 추출될 때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블루밍은 커피 추출의 첫 단계로 뜨거운 물을 소량 붓고 기다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블루밍의 목적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 제거입니다. 볶은 커피는 안에 이산화탄소가 남아있어요. 이것을 바로 추출하면 기포 때문에 물이 고르게 침투하지 못해서 맛이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블루밍을 통해 가스를 먼저 빼주면 더 안정적인 추출이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는 커피층의 사전 적심이에요. 커피가루 전체에 물을 고르게 적셔주면 본 추출 때 물이 균일하게 퍼지고 추출이 일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커피의 향미 개방입니다. 블루밍 과정에서 커피 안에 잠자고 있던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이름 그대로 꽃이 피듯 향이 퍼지기 때문에 블루밍이라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블루밍하는 방법은 분쇄된 커피에 뜨거운 물을 커피 무게의 약 2배 내지 3배 정도만 부어줍니다. 예를 들어 커피가 20g이면 물은 40에서 60g 정도의 물을 사용하면 되겠죠. 블루밍하고 30초 내지 40초 정도 기다립니다. 이때 기포가 올라오면서 커피가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가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을 때 본격적인 추출을 시작하면 됩니다. 추출은 1차 추출, 2차 추출, 3차 추출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추출한 이 코스타리카 레드허니는요, 자두와 살구, 체리 같은 핵과일의 달콤한 산미가 특징이고요. 시트러스한 오렌지의 상큼함도 느껴지고 월넛의 고소함, 그리고 브라운 슈가의 달콤한 여운까지 너무나 기분 좋은 커피입니다. 원두 분쇄 입자의 크기는 커피 추출 속도와 맛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입자가 굵을수록 추출 속도는 빨라지고 입자가 고울수록 추출 속도는 느려집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굵은 분쇄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굵은 입자로 추출하였더니 추출 시간이 2분도 채 안 돼서 추출이 완료되었네요. TDS는 0.54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맛과 밸런스가 적절한 추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분쇄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설탕이나 모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DS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TDS는 Total Dissolved Solid의 약자로서 커피 추출액 안에 녹아있는 고형물의 중량을 의미합니다. 즉, 커피 안에 실제로 녹아 들어간 성분의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SC에서 권장하는 TDS 농도는 1.15에서 1.45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추출액의 TDS는 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TDS가 1.37로 아주 적당한 수치로 나왔네요. 이렇게 분쇄도에 따라 추출 시간과 추출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본 이 7가지 요소는 사실은 커피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커피의 변수를 잘 조절하면서 다양한 맛을 경험해보는 과정이 브루잉의 가장 큰 재미이자 가치입니다. 한 잔의 커피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면서 경험해가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